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의 행보가 불안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됐었죠. 올 여름 집중호우 때 사망한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이종석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보 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는데 행정각부 수장들은 정부의 정책을 심히 논의하는 최고 기관이죠. 잇따라 탄핵 사퇴 논란이 터지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일 겁니다. 대통령 순방 이후에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MB 시절 문체부 장관 지냈던 유인촌 현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문체부 장관 임명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서 세 번째 MB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치계의 아나바다 운동이다, 경력 단절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국정 운영에 철학을 담아내야 하는 국무위원 자리까지 그래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통합여수 이전 구여수권 지역의 중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와 중학교 학부모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고요? 네, 여수교육지원청이 옛 여수권에 위치한 구봉중과 종고중, 여수중, 충덕중, 여수여자중, 진남여자중, 중앙여자중, 진성여자중학교 등 총 8개의 단성학교, 즉 남녀로 구분된 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옛 여수권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옛 여천권의 중학교와 다르게 이 문수중학교만 유일하게 남녀공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나 또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실시한 여수시 제1학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51.5%, 반대가 38.1%로 일단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1학교군에 위치한 22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등 총 11,7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응답률은 75.4%였다고 합니다. 일단 남녀공학 중학교 운영 찬성률이 51.1%로 과반을 넘겼는데 이 조사 결과 특이한 결과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절반 이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한 반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절반 이상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먼저 초등학교 구성원들의 경우 응답자의 63.3%의 찬성률을 보여 압도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지지했고 반대 의견은 27.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36.5%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1.8%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글쎄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초등학교는 다 거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찬반 입장의 이유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구성원 간 견해차는 이 정반대 현상을 보였는데요. 응답자 중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우 관계를 통한 사회성 향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제2학군 학교 대비 1학
중학교군 남녀공학이 부족하고 중학교 선택기회 확대 등의 이유가 찬성 이유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사춘기 시기에 이성 문제에 대한 염려나 학교 폭력, 성폭력, 또 외모 치중 등의 문제 발생, 집중도 하락, 수행평가 등 학업 문제, 또 탈의실 및 화장실 등 시설의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남녀공학 중학교 실시 희망 추진 시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2025년부터 하자는 의견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016년부터가 11.3%, 2027년이 5.5%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녀공학 개편 모색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일원 둔치에 조성된 서천변 잔디마당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네, 광양시가 광양읍 도심에 위치한 서천변 잔디마당을 야영과 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잔디마당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접근성도 좋고 활동하기 좋은 친수 공간인데요.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나 이른바 캠핑족들이 잔디광장 주변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하면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 피우기,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요. 광양시는 서천변 잔디광장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쉼터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야영과 취사 행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에 야영객들, 캠핑족들이 늘면서 광양시가 조치에 나선 것 같은데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일부 주민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는 서천변 잔디광장 주변 460m 구간을 야영과 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포함한 야영과 취사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에 1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요 야영 장소에 화분대를 설치하거나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개점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21일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쾌적한 하천 보전이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서천변 잔디광장에 대한 야영과 취사 금지 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관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견을 위해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네요. 네, 순천시가 공적 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복지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나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장애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위기 가구를 신고한 주민들에게 한 건당 현금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데 시민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꼭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좀 돌아보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시는 그동안 1년에 6차례에 걸쳐 총 5천에서 6천 가구를 조사해 체납이 있거나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여러 가지 발굴 사유가 나타난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하거나 사례 관리 대상자 등으로 선정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현재 4회차 1,200가구를 조사 중에 있고 3회차까지 3,300여 가구를 조사해 1,313명의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공적 급여나 민간 지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미처 찾아내지 못한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지난 5월에 포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7월에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변에 위기 가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광양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애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여수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뭐 여순 사건 관련해서 저희 광양에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추모 조형물 제작 설치해가지고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족회하고 같이 가서 민간 협의회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현장 이제 그 광양읍에 있는 우산공원 내에다가 추모탑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장 보면서 그 유족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방향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의견들 주셔가지고 뭐 조만간에 잘 설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여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유적지 현황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회에서 그 동안에 광양 쪽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보면은 이제 문헌이나 증언에 의해서 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만들었는데 유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은 개인의 인적 사항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나중에 있을 수 있으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순 사건 관련한 광양 쪽에 활동들이 좀 주로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소방 정기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아, 드디어 보셨어요? 네, 그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야, 네, 이제 11월 5일 날 또 실기 시험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겁니까? 너무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요. 시험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뭐 통과하셨다고 하니까 실기 시험까지 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먼저 드려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전남 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남도의 내년 정부 예산이 4.9% 늘었다. 8조 6천억 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남도는 민주당에 9조 원 예산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수가 또 의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국회의원들은 두 분은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련돼서 또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이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9조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는 아마 그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 전남도 예산을 보니까 10조 470억 원 중에 국비 예산이 한 8조 214억 원 이 정도 한 82%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예.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전남도의 국회에 반영된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4천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외에 4천억을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확보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쪽지 예산이 4천억까지 이렇게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9조 원 시대의 열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8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지키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세수도 잘 안 거친다 그러고. 그래서 긴축 재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8조 6천억에 대한 전남도 예산이 잘 편성은 되었는데 이것이 잘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 줄어들기 때문에 사수해야 된다. 저는 8조 편성된 8조 6천억을 잘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쪽지 예산 4천억은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내년에 9조 원 시대 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요 이야기 보고 이상훈님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일단은 뭐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그 무한의 사삼석 의원님이십니다. 예. 이게 전남도 의원이시고 그리고 또 김혜재 의원께서 이번에 또 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예산은 다 지켜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수시 예산을 보니까 좀 참담하더라고요. 여수시 예산이요? 예. 1,10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서 계속비 사업, 연륙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600억, 남해 해저 터널에 400억, 꼴랑 4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두 예산을 빼면은. 그래서 이제는 여수도 전략적으로 국민의힘과 뭐 이런 당정 협의회를 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보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량뿐만 아니라 사업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밀어준 거죠. 그리고 여수시도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가 정치적인 후폭풍이 또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백 의원님 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들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성호 의원님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그 당원 협의회 뭐 의장이라던가요? 예. 그걸 해가지고 아마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당협위원장? 예, 당협위원장, 네. 여수시 당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뭐 총선 내지는 뭐 단체장 선거 나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하자 그랬지 제가 가입한 돈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하기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안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김영록 지사께서 그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자리에서 전남도 국립의대를 내년 총선 전에 신설하겠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뭐 국가 사업을 한 개 포기하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강하게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상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남 경상북도하고 전남도 지사께서 국회에서 건의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국립의대 설립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의대 정원을 중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하지 할까 안 할까는 아직 그 미지수인데 현재 여수시만 보더라도 두 국회의원의 의견이 지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철현 의원께서는 전남대 의대 본원을 설치해 주라. 예. 결국은 이 안은 김영록 지사께서는 반대하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께서는 순천대 의과대학 그리고 율촌에 대학병원을 설립해 주라.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라도 좀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순천대냐 목포대냐. 그래서 하나의 뜻을 모아서 좀 진행을 해야 되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어쨌든 간에 그 의대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남도에 국립과대학이 유치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전남 도민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순천대냐 목포대냐 이런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좀 하고 하나의 확정된 안을 가지고 좀 요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뭐 지사님께서 이제 오직 다급하면 국가 사업을 하나 포기하더라도 국립의과대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국가 사업 하나를 포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국립의과대 유치하는 부분은 또 그것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한 의지로 하자라는 것이고 시기를 또 못 박아서 총선 전에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능할지는 가능 여부를 떠나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8조 6천억 원 전체 전남에서 확보된 예산이 이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훈 의원께서는 여수는 참담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쓰셨고 각 지역에서 이거는 꼭 됐었어야 되는데 혹은 여기엔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의원님. 일단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 국비 예산 8억 6천이 삭감됐거든요. 예. 그걸 빨리 다시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고속철 시대에 맞이해서 여수 지역만 이 저속철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 사업 예타 사업에 이번에 10월달에 포함되기를 김혜지 의원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 의원님. 예, 뭐 이번에 여러 가지를 김영록 도지사께서 이제 요구를 하셨던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권의 산업용지가 바닥이 나서 순천 광양 일원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산업 용지가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급 배줄 기업이 유치한다 하더라도 공급 배줄 산업 용지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순천 광양 일원의 국가산단을 반드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 마무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이번 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먼저 여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웅천 택지개발 정상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여 업체에게 485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송화진 의원께서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 실례로 공공개발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 민간 기업은 이익 창출을 우선하는 경영 이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행정기관이 시행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이익금 계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결국은 웅천 개발을 통해서 여수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여수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그 대장동 사건과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여수시는 웅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선수 분양자는 막대한 이득을 보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여수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네. 정상금 관련 문제가 좀 복잡하던데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쟁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가 산업입지법에 의하면은 그 땅을 분양을 할 때 분양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2010년 4월에 시장께서 계약서를 변경을 합니다. 2004년요? 예, 2010년 4월. 2010년 4월에 예. 예. 오연섭 시장 때인데 이 감정 평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양 조성 원가의 8% 이윤을 더해서 그 금액으로 우린 분양을 하겠다. 계약서를 변경해 버립니다. 이게 단초가 된 거예요. 예. 두 번째, 선수 분양 대금 4,025억 원에 대한 이자 반영 유무였는데 이 부분도 패소를 했는데 이게 이자에 대한 게 저희들이 선수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4천억에 대해서 업체에서 4천억을 납부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10년치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자 부분도 산업 단지에 대해서만 이자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공공 택지 개발한 거 아닙니까? 예, 산단 개발이 아닌 거죠? 예. 예. 근데 계약서에는 그 모든 것을 산업 단지라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아, 산업 단지가 아닌데 예. 산업 입지용으로 혜택을 줄 것을 다 줘버렸다.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정상금에서 또 그 이자 부분에서도 패소를 했고 예. 마지막에 택지 조성 원가의 8% 이득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웅천이 1차, 2차, 3차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1차는 여수시가 공공 개발을 했습니다. 2차, 3차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공 개발을 했지만 선수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성 원가를 하면은 여수시 입장에서는 좋다고 1차는 여수시가 개발했기 때문에 빼고 2차, 3차를 조성 원가를 계산해라. 아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조성 원가로 돼 있지 정확하게 그 명칭이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단지 구분이 1차, 2차, 3차. 아, 그러니까 3차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업체에서는 1차, 2차, 3차를 전체를 통틀어서 웅천 택지개발 조성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 여수시는 아니다. 2차, 3차 가지고만 해야 된다. 결국은 업체가 이겼죠. 1차, 2차, 3차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조성 원가로. 실례로 지금 자이하고 더 마리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개발에서 1차 개발한 땅이었거든요. 예. 여수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수시가 자이를 통해서 380억을 벌었고 더 마리나를 통해서 150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감정 평가대로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을 감정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조성 원가의 8%로 그냥 업체들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송화진 의원 시정질에서 밝혀졌는데 약 5천억의 손해를 본 거예요, 여수시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수시는 뭐 공공택지개발은 시민의 뭐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서만 지어지면 된다? 결국은 또 여수시 항상 책임지는 정치를 행정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쟁점을 다 짚어주셨는데 백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보통 저희 시에서는 뭐 택지 개발이나 산당 개발할 때 분양을 다 조성해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감정 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형태로 분양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사를 접하면서 주제를 접하면서 확인하게 됐는데 저는 왜 이 최초 계약서에서 감정 평가로 분양하겠다고 그 계약 최초에 개정했던 것을 다시 바꿔서 계약서를 바꿔서 계약서를 바꿔서 조성 원가로 이렇게 그 분양하겠다라고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합리적 의심 내지는 상당히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했지? 문제 이런. 당연히 땅이라는 것은 시가 뭐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땅을 살 때도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공시지가의 한 3배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비용으로 땅을 매입을 하거든요. 매입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 공영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을 조성원가로 선수 분양을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시가 막대한 지금 송하진 의원님의 주장에 의하면 한 6,050억 정도의 시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뭐 대장동 얘기도 나왔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 부동산 투기 공화국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호님 그 정기명 시장께서 계약서 작성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인정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인정만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 이미 5천억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혈세죠. 예. 이제 그 5천억 있으면은 별도로 또 특별 회계를 통해서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뭐 체육관도 지을 수 있을 거 이런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업체하고 짬짬이란 거죠. 공무원들이 밀집 야합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만들어 주고 그 막대한 이득을 주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행정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님들이 연속성이 없거든요. 예전에 한 시장님의 행위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기명 시장께서는 1심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2억 2천을 여수시로 또 수임료를 받고 예. 충분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시정 질의를 통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몰수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여수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지금 현재.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건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수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백서라도 발행해야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죠. 근데 그냥 단지 그냥 이랬다.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웅천 꿈에 그린 땅을 그 관광용지에서 아파트 용지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예. 150억에 기부를 한다 했었는데 선소대교 건립에 대해서 현재 10억 내놓고 140억 납부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질의는 촉구하겠다. 촉구하겠다.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소송이라도 걸든가. 답답하네요. 예. 답답합니다. 이 정도로 여수 이야기는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없어서. 자, 광양으로 가죠. 백성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각종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분별하게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광양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400억 규모의 국민안전체험관이고 여기에서 한 200억 가량은 우리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이요? 국민안전체험관. 예. 근데 일단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국민안전체험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 광양시에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400억 규모인데 거기서 200억 규모가 우리 광양시의 부담입니다. 근데 200억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연간 한 14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참고로 이 국민안전체험관은 무료로 또 이용합니다.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예, 비용이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 인력도 뭐 한 30명 이상이 또 필요한 거고 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유지보수하기 위한 또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건물이란 건 노후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첫 번째는 저는 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 국가가 지어야죠. 국가가 필요한 곳에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어주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공모라는 건 근데 뭐가 좋으니까는 신청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좋은 건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뭐라도 하나 또 시설을 갖다 놔야 또 그리고 뭐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기 동안에 뭘 했다라는 지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공모 사업에 자유롭지를 못하죠.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향후에 우리가 뭐 10년, 20년 계속 건물이 유지되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 없다고 폐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라고 현수막 거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 정말로 공모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특히나 이번에는 도를 경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모 사업 했을 때는 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꾼 것이 행안부에서 바꾼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를 변경해갖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흥과 광양 두 군데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좋은 거라면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유치 신청에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뭐 20개 넘게 신청했겠죠. 유치 경쟁에 아무도 안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1차에서는 장흥만 유치 신청에 뛰어들었고 2차에서는 장흥과 광양이 지금 신청에 뛰어들었는데 그대로 해서 이제 행안부에 올려서 만약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무분별한 공모 사업을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네. 시비 부담이 10억 이상 되는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선 보고하고 의회에서 선 승인 후에 이제 선 승인이라는 게 그거죠. 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선 승인 후에 공모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1일 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미 공모 신청을 도로 해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한 했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1일 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보고 후 승인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가 바뀌었다. 잘못됐다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향후에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되므로 공모에 신청하지 마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고 혹시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호님, 요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떤 시설들이 지자체에 건립된 게 좋죠. 어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일을 하는데 결국은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건 고정비가 갑자기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실례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울마루도 GS칼텍스에서 기부 체납하는 시설 아니었습니까? 쟤들이 건립하고 한 3년 동안 좀 끌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다행히 칼텍스에서 50%를 대고 여수시가 50%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례로 지금 이순신 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국도 신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국도를 좀 받아주시라. 여수시가 43%, 광양시가 20몇 %, 전남도가 33%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돌산대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돌산대교가 국도였거든요. 근데 돌산 2대교가 생기다 보니까 국도에서 상실하고 2덕이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년 2년 전인가 한 100억을 들여서 뭐 케이블선 다 바꿔주고 여수시로 턴오버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1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매년 이 고정비가 되거든요. 네.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좀 이런 공모할 때는 좀 신중하게 아까 제가 이제 SOC 사업은 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은 아까 여울마루 같이 이런 큰 사업도 좋지만 여수시가 이런 1,000억짜리 이런 시설도 좋지만은
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 의원님, 뭐 시에서는 이미 신청을 해버렸고 의회에서는 너 어겼어, 조례 어겼어, 이거 처음 이렇게 됐고 나중에도 이거 나중에 예산 통과 안 시켜준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또 한 번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이번 공모 사업 신청한 게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네. 그래야 왜 의회하고 분란이 시하고 또 없겠어요. 분란이 없으니까 예, 예. 혹시 이제 만약에 됐다. 공모에 선정이 됐다 하면은 예.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예전에도 보면 각종 공모 사업에 저희들 몰래 신청해 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고민이 많이 들고 실제로 공모 사업 선정되면 국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지방비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최선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혹시 만약에 선정되면 나중에 아마 분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언더독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문화예술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평하는 음악인 안철 씨를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그가 이제 프로의 길을 걷고 있고요. 순탄치 않았던 그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앨범을 내고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면서 느리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걷고 있는 안철 씨의 인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수에서 창작음악 활동하고 있는 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인으로 네, 맞습니다. 유명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바로 뜨는 분이세요. 아마 음악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다시 기억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를 교보제로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풍금을 치시고 네. 저는 선생님이 음악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반에서 가장 정확한 음으로 정확하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꼭 반에 한 명씩. 그랬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음악은 손에서 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군 생활도 그렇고 회사에 입사해서 한 10여 년 여유 자금을 마련해서 음악을 공부하러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건데요. 네.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입사한 지는 이제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간절함을 다시 이제 준비해보자. 정년 이후 삶은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러죠. 그래서 준비를 2016년 4월에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는? 우리 여수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었어요. 현재 건물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미평 문수동에 있었었는데 이용자분들에게 선물을 뭘 드릴까라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1시간짜리 공연을 가지고 갔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타를 치시면서 연주 그렇죠. 노래를 하시죠? 네.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창작자 분들과 되게 함께 힘을 모아서 네. 곡들을 준비했죠. 샛노란 꽃망울이 그리운 들국화 앨범 타이틀로 만들어진 들국화라는 곡이에요. 어떤 사연이 좀 담겨 있을까요? 앨범에도 간략히 정리했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담은 곡이거든요. 특히나 그리움을,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놓는 곡인데 시인이 글을 쓸 때 들국화 꽃 한 송이에 담겨진
그리움의 간절함을 아주 잘 글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곡을 또 너무 어울리게 만들어져서 또 편곡자까지 잘 융합이 돼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을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안철이라는 가수는 이런 곡을, 이런 노래를 이런 창법으로 부르는 가수구나. 여수에 이런 가수가 있었구나.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습작 앨범이 나와요. 네네. 곁에라는 네네, 습작 앨범이 네네, 나오고 네. 2019년에 백건이라는 네네. 앨범, 2021년에 청석포, 네. 2022년에 들국화 아까 네. 소개해 네, 주셨던 맞습니다. 그리고 3살까지 네. 쭉 벌써 앨범을 몇 장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네. 전남음악 창작소라는 곳이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남 음악 창작소. 네, 강진에 있거든요. 네. 공모작에 출품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백건이라는 앨범은 지원금을 받아서 그 앨범을 만들었죠. 네.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네. 결과물 자체가. 네. 전남음악 창작소에서 두 번째 또 공모 발표가 있어서 네. 다시 21년도죠. 다시 공모작을 제출해서 그때 이제 들국화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 들국화는 이제 온전하게 네. 음악이 그래도 들을 만한 음악이 만들어지죠. 좋아하시는 곡이 들국화 말고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꽃이 세상의 벽을 허문다. 꽃이 세상의 벽을 허문다. 이 곡 같은 경우는 과거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 모모라는 곡을 작곡했던 박초롱 작곡자 그래서 함께 작업을 했던 곡이거든요. 모모는 잘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네.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죠? 우동식 선생님의 시에 박초롱 선생님의 곡이 네네. 붙었군요. 네. 꽃이 세상의 벽을 허문다. 꽃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볼 곡이 청석포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2021년도에 나온 곡인데 이 네. 청석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풀어놓을 게 많으시더라고요. 계도에 있습니다. 계도에 네. 있는 청석포. 화정면 계도 네. 청석포구가 있는데 네. 이 곡을 만들게 된 과정은 여도 초등학교 이종만 작곡자님께서 여수 MBC를 통해서 아마 그 작가님이 작곡자를 찾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약 30여 년 전에 테이프로 곡을 만들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이제 제 보컬이 여도 초등학교 이종만 선생님의 이 청석포 곡을 발표하는데 저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 해서 오케스트라 발표대에 이제 부르려고 곡을 받았죠. 곡과 안에 담겨진 사연이 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청석포 청룡백호 돌출하고 앞이 툭 터진 청석포 굽니만 kum실kum실. 안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하시면서 앨범을 또 제작하시고 그러다 보니 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시고 이렇게 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거를 만들어서 음반을 제작하면은 아마 제 세상뿐일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 만들면 제 세상, 함께 만들면 여러분들의 세상이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누는 것도 행복도 많고 크고요. 만족도도 훨씬 크더라고요. 이제 더 클래식하게 맞습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음악할 때는 포크 음악이었는데 주변에 또 클래식 연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공자분들이. 저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하고 음악을 함께 할 때 가장 제 소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보컬 색이 기타 솔로를 했을 때 가장 감동을 주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갈 길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연주팀 EOS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지금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차에 네. 장애인 복지관에 단기 거주 시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원장님과의 인연이 있어요. 제가 가족 힐링 캠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 6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이제 첫 무대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여수 민해총 평화인권예술제가 있어요. 거기도 음악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 연주자분들이 겨울에 한가합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지금 목표로 준비한 거거든요. 어떤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까요? 마지막 곡으로 네.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대중음악을 리드하고 계시는 리더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네. 여순항쟁 관련 창작 가요제에도 출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입상은 했지만 수상작들이 어떤 관련 행사든 여기에도 전혀 초대를 받지 못했죠. 그걸 보면서 애를 써서 작품을 냈는데 당선까지 됐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겠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수 지역에서 음악을 하고 있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력이 될 만한 과정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만이 물이 되고 씨앗이 돼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표할 만한 음악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네. 또 발전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입니다. 조만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노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에게 따스한 입김 한번 주질 못해서 손 한 번 잡아주질 못해서 이제 마음껏 노래해봐 너의 빛깔을.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